매년 그해 전기차 보조금은 3월 즈음에 확정나기 때문에 1월과 2월은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2년 만에 가격을 낮췄다고 하고 작년 연말에 보조금이 소진되거나 높은 금리로 인해 취소차도 꽤 많다고 하고 올해에는 EV9과 같은 대형 SUV 전기차가 대거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2023년에는 전기차 한번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된다더라,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정책은 어떻게 된다더라 하는 기사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의 결정을 슬슬 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나라에서 한 개인의 소비재에 세금으로 구성된 보조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굴러 떨어지는 꽁돈이 아니라 그만큼 동급 내연기관 차종에 비해 비싸고 대중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중적이지 않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기에 마냥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죠. 더불어 현재 전기차를 타고 있는 전국에 약 38만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사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현재 깔려있는 충전기도 나눠쓰기 벅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여러분 전기차 너무 좋아요, 얼른 사세요, 이걸 왜 안 사요? 라는 추천의 말과 글과 영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터이니 결국 본인이 아직 대중적이지 않은 전기차를 사도 될 만한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나 회사에서 장시간 충전하는 집밥이나 집 주변에 충전기가 없다면 사지 말라고 하는 등 전기차 구매 요인 중 최우선을 충전 인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기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가 중요하긴 하지만 4년째 전기차를 타고 있는 저의 경험과 주변인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를 쭉 살펴봤을 때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타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기차를 사면 무조건 후회하는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에서 누가 타느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30만 뷰가 넘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차를 사기 전에 왜 본인의 생활 패턴을 살펴보지 않으면 후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전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충전을 한다는 의미인 집밥인데요. 집밥을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전기차 충전은 내연기관차의 주유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주차 중, 즉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충전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잠을 자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집에 머무르기 때문에 자면서 충전할 수 있는 집밥은 더할 나위 없이 전기차를 사기 좋은 조건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 거주이다 보니 본인만의 주차 장소와 충전 공간을 확보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집밥이 없으면 전기차를 사면 안 되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수십만 대의 전기차가 모두 집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집밥 없이도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잘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 패턴은 크게 2가지입니다. 출퇴근이나 업무 등으로 이루어지는 하루 평균 주행거리, 그리고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해 놓은 장소와 시간인데요. 먼저 하루 평균 주행거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따져보겠습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인 전기차를 샀다는 가정하에 출퇴근으로 하루 평균 60km를 주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보통 전기차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60km 곱하기 6해서 360km이니 일주일에 한 번만 충전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잘못된 계산 방법입니다. 집밥이 없다는 것은 곧 외부 급속 충전에 의지해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전기차는 80% 충전 이후 급속도로 충전 속도가 떨어지고 급속 충전으로 100%를 채우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현대자동차 EP처럼 충전 자체를 80%까지만 하도록 세팅된 충전기도 있다 보니 80% 내외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80% 수준이 실제 가능한 주행거리라고 봐야 하고 400km 가는 전기차라면 320km 내외인 셈이죠. 여기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20% 이하로 전력을 쓰는 것은 추천하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이는 분이라면 상위 20%, 하위 20%를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60%까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날이 추워지면 주행 가는 거리가 감소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히트펌프가 장착되어 있느냐 없느냐, 히터를 자주 트느냐 안 트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봄, 가을 주행거리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감소가 되죠. 요즘 같은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를 대입해보면 400km 주행 가능한 전기차라도 상위 20%를 제외하고 히터로 인해 20% 감소한다고 하면 실 주행 가는 거리는 240km입니다. 하루 평균 60km를 주행하는 분이라면 0%까지 쓴다는 가정하에 최대 4일 주행 가능하고 월로 따지면 최소 7회 이상 충전을 해야 합니다. 배터리 잔량을 남겨두고 충전을 한다면 10회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제조사에서 발표하는 최대 주행거리에 일 평균 주행거리를 나누는 단순한 계산이 아닌 배터리의 실 사용 구간, 겨울철 추가 전력 소모, 평소 운전 습관, 시내 혹은 고속 위주 등의 변수를 모두 대입해보고 몇 번의 충전이 필요한지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을 계산해보고 타보면 이거 탈만한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최상의 조건만 계산하고 타면 충전이 불편하다는 둥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400km 간다는 전기차를 사도 겨울에 240km밖에 못 한다면 살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따져봐야 할 것이 바로 두 번째 생활 패턴인 주차해놓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어디에 가서 얼마나 머무르냐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전기차를 가장 편하게 타는 방법은 내가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다른 무언가를 할 때 충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 역시 집밥은 물론 회사밥도 없지만 3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큰 불편함 없이 충전하고 잘 타고 다녔던 이유는 주 2회 정도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고 주 1회 정도 이마트를 가는데요. 이 세 곳 모두가 급속 충전기가 주차장에 있거나 1분 이내 거리에 있고 머무르는 시간은 스타벅스는 2~3시간, 이마트는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밥 없이 월 1500km에서 2000km를 운행하더라도 이 두 곳을 들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보니 충전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집 주변이나 회사 주변을 살펴보니 급속 충전기가 있던데 전기차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집 근처 스타벅스와 이마트에 급속 충전기가 있어서 전기차를 산 것이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탈 때부터 꾸준히 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무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라도 평소 내가 잘 가지 않던 곳이거나 머무르면서 억지를 커피를 마시거나 살 것도 없는데 마트를 휙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은 충전을 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빼야 하는, 즉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같은 한 시간이라도 시계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것은 체감상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충전을 위해서 시간을 뺏어 간다면 그런 행위가 누적될수록 충전이 불편하고 오래 걸린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내가 어디에 방문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며 그곳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전기 유무에 따라 취향이나 기호를 바꿀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제가 자주 가는 스타벅스가 망해서 할리스나 투썸으로 바뀐다고 해도 저는 기꺼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실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골 음식점이 있다고 해도 새롭게 오픈한 음식점에 충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그곳에 가서 먹어볼 의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차로 인해 취향이나 기호가 바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국 대부분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깔릴 때까지 시기상조를 외치셔도 됩니다. 사는 순간 고통이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의 성향부터 평소 주행거리, 생활 패턴과 같은 것들은 가장 친한 친구는 물론 가족도 아마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들이고 이러한 요소들이 전기차의 운영 패턴과 잘 맞아떨어지는지는 스스로 분석하시고 판단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전기차를 타고 있는 제 경험과 주변인,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를 오랜 기간 살펴보며 깨닫게 된 저희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기에 정답 혹은 원칙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늘 예외가 있고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르기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